저희가 1순위 예상을 한번 네, 해봤잖아요. 한번 네. 다 같이 보면서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이거는 박제가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봉황기 전이고 네, 그렇죠. 그다음 청소년 대표도 전이니까 네. 나중에 드래프트 시점 되면 많이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 뭐 단장님도 그렇고 이제 나름 정보라 이제 이런 거 네. 없고 그리고 또 시뮬레이션도 네. 돌려보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거 없이 네, 그냥 빨라요. 네. 되게 지금 드래프트 예상 순위는 네. 지금 처음 할 거예요. 네. 오늘 방송에서도 최초 공개. 최초 공개인데 그만큼 좀 바뀔 거다. 네, 다음에 가면 많이 바뀔 그러니까 수도 계속 있습니다. 시시각각 바뀔 거라는 걸 좀 봐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참고, 네. 그냥 말 그대로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드래프트 네, 예상 순위 한번 띄워주시면 저희 이야기 계속 저희 얼굴 안 나눠보도록 나가도 네. 오, 일단 하현승 선수의 키움행은 두 분 똑같이 야, 예상해 누구나 여기 다 똑같이 예상하실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전체 1순위 1번하고 2번의 차이가 너무 커요. 네. 오. 역대급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2번부터 잘 모르겠어요. 오. 그러니까 1번은 뭐 당연히 하현승인데 2번은 이제 김지우라고 저는 했던 이유가 근데 지금 김지우부터도 좀 퀘스천이 좀 있거든요. 네. 김지우 수도 있고 박근서나 이승원 같은 왼손 투수도 있고 지금 그 두산에서 고민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올 시즌 내내 좀 고민이 많은 부분들. 네. 왜냐면 지난해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야수를 많이 뽑았잖아요. 뽑았죠. 그러면서 투수 쪽 보강이 분명히 필요하고 사실은 두산 불펜도 그렇고 선발 쪽에서 이제 군대에 가야 되는 나이대의 선수가 좀 많거든요. 그러면 군대를 보내고 하면 그 공백들을 메울 수 있는 투수 자원을 분명히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수 쪽으로 봤는데 또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김지호 선수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봉황대기를 거치면서 네.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제일 많이 할 구단이 제가 볼 때 두산일 것 같아요. 사실 네. 두산이 최근 드래프트에서 1순위를 박준순하고 김주호를 뽑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3년 연속 야수를 1픽을 하는 게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투수 자원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제가 SSG는 투수를 할 거다라고 네. 예상을 했던 게 그 전에 박지환하고 이후래를 찍었잖아요. 그렇죠. 1순위로. 예. 그래서 3년 연속 야수하기 쉽지 않다. 네. 결국에 김민준 뽑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두산도 투수를 뽑아야 될 상황입니다. 예. 근데 구단 입장에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박근서는 사실 김지우는 중학교 때부터 잘했던 선수잖아요. 그렇죠. 전형적인 야자의 잘. 네. 야자의 잘이고 근데 박근서는 오래 잘하는 선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 뭐 체격 조건도 좋고 예. 뭐 공도 빠른 이렇게 왼손 투수긴 하지만 이게 던지는 게 조금 시간이 그러니까 프로에서 1군에서 뛰기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적시 전력이 아니- 즉시 전력이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안 그냥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가능성이 높은 예. 선수. 근데 이거는 사실 말 그대로 가능성이니까 이 전체 2번이면 나름대로 이렇게 좀 즉시 전력도 생각을 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승원 같은 경우는 참 작년 같으면 이승원이죠. 무조건이죠. 토미 존스만 아니면 안 하면 이승원이에요. 네, 이승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두산이 이승원 같은 투수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모든 구단은 드래프트 직전에 감독하고 상의합니다. 네. 김원영 감독은 무조건 투수 얘기할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승원이나 박근서나 이렇게 갈 가능성이 사실 김지우보다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런트나 코칭 스텝 입장에서 그런데 저는 김지우라고 썼던 이유는 뭐냐면 김지우를 보내갖고 네. 다른 팀에서 터질 경우에 이 부담이 만만치가 않다. 네.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박근서나 이승원 찍어야 돼요. 팀 네. 상황에서는 투수를 찍어야 되는데 근데 박근서나 이승원도 확 땡기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김지우 찍지 않을까 최종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럼 드래프트 할 때는 프론트와 감독의 뜻이 몇 대 몇 정도로 반영이 되나요? 아니 거의 프런트예요. 거의 프런트인데 이제 감독한테는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감독이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요새는. 네. 근데 감독 의견을 들으면 감독은 투수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무조건 투수 이야기. 지금 상황에서 두산이. 그렇죠. 플리소리님도 네. 그렇죠. 감독은 네. 무조건 투수. 그리고 지금 두산이 투수가 여유가 없습니다. 그
젊은 야수들이 많잖아요. 네. 지금 이제 김지우가 뛴다면 뭐 3루, 1루 외 뭐 라이트 우익수인데 3루에 안재석 있고 네. 그렇죠. 뭐 1루는 외국인 선수 뛰면 네. 되고 그다음에 우익수도 지금 김대환이 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김지우를 쓸 수 있는 예, 공간. 그러니까 쓰면은 안재석을 1루 쓰고 김지우를 3루 쓰든 뭐 둘을 바꿔서 쓰든 뭐 1, 3루를 쓸 가능성이 많은데 아, 참 이거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부산 입장에서. 군필 1차 지명 내야수를 밀어내야 되거든요. 네. 군필인데. 왜냐면 안재석 선수가 군필에다가 1차 지명자잖아요. 네. 그런 선수가 3루에 이제 자리 잡았는데 이 선수를 대신해서 김지우를 신인을 넣는다 불안하죠. 쉽지 않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좀 되게 좀 고민이 많이 되는 팀이 제가 볼 때 두산이에요. 부산. 네, 피디님 한번 저희 순위표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아는 두 분 뜻이 갈라졌습니다. 자투수랑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수하지 않을까 싶은 예.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이호민 같은 야수도 필요해요. 네. 지금 이제 1루가 두산 기아도 좀 애매하거든요. 네. 그렇죠. 아 근데 이호민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좀, 느낌.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좀 물론 뭐 장타에 대한 그런 매력은 분명히 있지만 네. 사실 타격에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부정적인 평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이 아닐까. 기복이 좀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라서 선뜻 타자를 찍을까? 아, 예, 그러니까 기아도 투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네. 투수도 필요하고 기아 같은 경우는 최근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가 당해 성공 사례가 좀 시간이 걸렸잖아요. 네. 김태형 선수도 그렇고 시간이 걸린 네. 부분이 사실은 기아 팬들의 불만이 많았잖아요. 네. 뭐 잘못 뽑았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사실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데 그럼 그만한 여유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만약 이호민 선수를 뽑아서 타자로서 자리 못 잡고 박건수 선수나 이성훈 선수가 다른 팀에서 잘한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기아도 투수가 필요해요. 예. 선발 투수가. 근데 박근서하고 이승호는 둘 다 자투수인데 체격도 좋고 네. 완전히 좀 다른 상황이죠. 뭐 유형도 다르지만 네. 예, 사실 이승원의 그러니까 물론 이승원이 봉황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아. 관건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지난 대회가 대통령배죠. 예. 대통령배는 약했죠. 예, 전혀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봉황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순위가 많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 그거님께서 성장 여지는 박근서 선수랑 이승원 선수 어떤 선수가 더 좋을지 성장 여지를 조금 그거는 미래니까 저희가 얘기하기 근데 이게 쉽지 너무 않아요. 어려워요. 예. 사실 그 두산의 이병헌도 네. 예, 엄청 사실 그 1차 지명이었잖아요. 서울 예. 지역에. 네. 근데 이제 입단 직전에 수술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병헌은 그런 고등학교 때 그 모습이 아니에요. 네,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게 토미전 수술을 해갖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성훈 선수가 돌아와서 작년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근데 토미전 수술을 받고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좀 멘탈적으로 아직까지 심리적으로 좀 부담감을 느끼는 선수도 나오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그 토미전 수술을 뭐 1, 2학년 때 받고 뭐 3학년 때 이제 던졌는데 좀 부진한 선수가 프로에서 잘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좀 애매하다. 네. 그러니까 이번 드래프트가 애매해요. 2번부터는 진짜 애매해요. 다 애매해. 1번만 확실한. 네, 1번만 확실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아까지 살펴봤고 롯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뜻이 같습니다. 윤예성 선수를 두 분 꼽아주셨는데 네. 윤예성 선수 윤혜성은 이제 올해 나오는 투수 중에서 이제 150을 꾸준히 던진다는 게 매력이죠. 그렇죠. 근데 윤혜성도 폼이 거칠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만약에 예. 폼이 좋은 상태에서 던졌다고 한다면 뭐 전체 2번도 생각해 볼 수 예, 있는 예. 기량을 결과를 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좀 확실히 좀 폼이 거친 부분도 있고 그런 쪽에서 보면 이제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체격권이 좋은 선수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키 큰 같아요. 선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윤혜성하고 이호민을 고민했거든요. 예. 이호민이 이제 경남고 출신이니까 예. 그 연고지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롯데가 장타가 부족하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이호민을 그러니까 일루로 이렇게
키울 가능성도 있어갖고 고민했는데 네. 그래도 좀 투수 쪽이 하지 않을까 싶어서 윤혜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나성엽, 한동희라는 카드가 있으니까 네. 좀 확실히 이호민 선수하고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롯데까지 살펴봤고 이어서 KT 보겠습니다. KT 두 분 모두 이호민 선수 꼽아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하현승, 김지우, 박근서, 윤혜성, 이호민이 이번 드래프트의 빅5라고 생각했고요. 이 5명을 그냥 이렇게 조금 안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호민이 이제 그 5명 중에서는 가장 뒤로 놨는데 KT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KT 밑으로는 좀 차이가 나요. 선수가 네. 차이가 나서 이호민을 넣었는데 KT도 지금 1루는 현재 김현 선수가 보지만 나이가 뭐 적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1루에 이만한 장타투를 갖고 있는 선수에 대한 매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호민을 지금 예상했습니다. 확실히 뭐 KT 같은 경우는 이제 황재균 선수도 그렇고 내야가 좀 은퇴를 좀 많이 하면서 장타를 가지고 확실히 칠 수 있는 선수, 타격 쪽에 어떤 장타를 칠 수 있는 선수가 많지는 네. 않잖아요. 그런 쪽에서 보면 이호민 선수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다고 봅니다. 또 현재 구단 선수들의 나이도 네, 고려를 다 그런 거 해야 다 하네요. 당연히 네. 보죠. 네. 네. 이어서 NC 살펴보겠습니다. NC는 최지만 선수, 울산과 가까운 NC. 네. 뭐 썬가 가까워서 뭐 한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뒤에 있는 선수들이 조금 약해요. 약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최지만을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다. NC도 지금 1루가 약하잖아요. 그렇죠. 1루가 지금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계속 봤던 포지션인데 지금 NC가 올해 성적이 부진해서 그리고 이호준 감독이 내년이 마지막 해니까 내년에 포커스를 맞추고 즉시 전력 보강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FA 영입 가능성도 있는 팀이에요. 네. NC가 그래서 전 최지만을 이제 예상했는데 근데 NC가 조금 최근에 드래프트를 보면 조금 젊은 선수 고졸 위주의 좀 가능성 픽을 많이 하거든요. 네. 거기에는 좀 안 맞죠. 최지만 픽은. 그래서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NC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학 선수 이제 뭐 고대의 정턴턴 선수라든지 연대의 윤성환 선수 이렇게 대학교 4학년 투수 2명을 뽑았는데 원래 지금 이제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면 확실히 나이든 선수보다는 좀 젊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는 있겠지만 이제 만약 최지만 선수를 생각하면 뭐 NC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좀 미국식 야구를 좀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또 팀에 좀 확실히 중심이 될 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NC도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좀 그런 쪽에서 도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단장님도 이야기했지만 확실히 이호준 감독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뭔가 결과를 내야 되지 않느냐.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하는 마지막 그러니까 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여러 가지가 좀, 그러니까 좀 혼재돼 있어갖고 네. 사실 이호민 나오면 이호민 찍을 수도 있겠죠. 네. 이호민 찍을 수도 있는데 이호민은 앞에서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뒤에 있는 선수들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치지만 아닐까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건 뭐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앞에 라운드에서 네. 어떤 선수가 근데 지금 하는지. 여러 구단들이 최지만 선수 1라운드로 생각하고 있대요.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구단들이 하고 있어갖고. 다들 보러 가고 있고 예, 그렇대요. 일거수일투로 본인이 직접 안 봐도 다들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어제는 어떤 뭐 일루 포지션을 나오고 며칠부터 나오고 타격은 대타는 언제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언제 나오고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NC부터는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냥 예상한 거고요. 네. 이거는 뭐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NC까지 살펴봤고 저희 삼성 보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이승원 선수를 또 대표님께서는 박근서 선수를 꼽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아에서 엇갈린 게 여기서 그렇네요. 그렇죠. 아니 사실 몸 상태만 정상이면 네. 이승원이 좋은 투수예요. 이승원은 좋은 투수인데 그게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까지 밀릴 것 같은데 삼성부터는 뒤에 있는 선수들이 별로 조금 약해요. 1라운드 선수라고 하기에는 좀 격차가 약한 느낌이거든요. 예, 격차가 있죠. 그래서 그냥 좀 재활이 아직은 뭐 성공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승원을 뽑지 않을까. 예. 근데 우리 대표님은 저보다 훨씬 위에서
뽑았잖아요. 이승원. 아, 그만큼 좋은 선수입니다. 예. 좀 이제 삼성 모 관계자가 우리 팀 박근서가 올 확률은 없냐고 해서 확률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현장 이야기를 반영해 주신 걸까요? 이렇게 해서 삼성까지 받고 해서 SSG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SSG 단장님께서는 민주홍 선수를 또 대표님께서는 임성준 선수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사실 SSG는 투수로 찍어야 될 상황이라서요. 예. 야수는 전혀 생각도 안 했고 네. 사실 이 중에서는 민주홍이 제일 낫겠다. 맞습니다. 예, 설악고 투수인데 150 가까이 던지거든요. 예. 그리고 공도 날리지 않더라고요. 예, 그 커브란 예, 이런 것도 그러니까 좋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이제 그런 공을 던지고 있어갖고 저는 민주홍이 이 중에서 제일 나은 투수로 봤습니다. 뭐 투수로 보면 확실히 투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본다면 민주홍 선수가 SSG 8번째 선수 1라운드에서 8번째 선수인 건 명확합니다. 민주홍 선수와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선수와의 좀 격차는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SSG 같은 경우는 박성환 선수라든지 내야가 충분하지만 네. 이제 박성환 선수가 만약 FA 이적이라든지 혹은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럴 때 SSG도 내부적으로 좀 유격수가 뽑았던 유격수들이 다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격수의 필요성 앞으로 이제 뭐 임성준 선수를 뽑는다고 내년에 바로 유격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좀 성장하는 시간을 둔다면 좀 SSG 쪽에서 저는 좀 한번 변수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고요. 이어서 한화 살펴보겠습니다. 한화 단장님께서는 곽도현 선수를 또 대표님께서는 민주홍 선수 꼽아주셨습니다. 뭐 민주홍 설명했으니까 네.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 곽도현은 좀 폼이 특이하더라고요. 약간 저기 오승환 같은 발을 차죠 두 분. 예, 그런 폼인데 체격 조건 뭐 상당히 좋고요. 네. 우한 피처고 공 빠르고 한데 네. 근데 사실 이 곽도현부터는 투수들이 뽑을 투수가 별로 없더라고요. 아니, 이게 진짜 없어서 저도 여러 사람들 얘기 듣고 네. 그래도 곽도현이 이제 포텐을 보고 그렇죠. 뽑겠구나. 그리고 하나가 특별히 야수가 필요하진 않아요. 네, 투수가 좀 그러니까 투수가 문제지. 야수는 뭐 내야 뎁스 좋고, 네. 뭐 전반적으로 포수도 괜찮고, 뭐 외야도 뭐 네. 괜찮고. 그래서 지금 투수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뭐 곽도현은 그냥 포텐픽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충분히. 그러니까 좀 리스크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는 뭐 곽도현을 뽑지 않을까. 사실 여러 명을 생각해봤거든요. 네. 그 광주지능고의 김민훈, 충안고의 김지율. 네. 뭐 이런 선수들 생각해봤는데 1라운드에 찍기가 좀 애매하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곽도현도 지금 청소년 대표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네. 어쨌든 150 가까이 던지는 선수고 네.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김민훈도 폼은 괜찮은데 좀 약하다. 약해요. 예. 뭐, 좀 확실히 황금 사자기 때는 148까지 나왔는데 네. 대통령배에서는 한 144가 나왔거든요. 네. 좀 확실히 구속이 좀 줄어든 부분이라. 아니 그 예년으로 놓고 보면 김민훈이나 저기 김지율이나 이런 투수들이 한 3라운드? 그렇죠. 네. 3라운드 언저리죠. 아니, 장찬이가 더 나은 것 같았어요. 그 3라운드 장찬이었잖아요. 네. 뭐 각도현 그러니까- 선수 같은 경우도 좀 뒤로 빠지는 네, 그렇죠. 타입. 1라운드는 좀 약한데 여기서 좀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아하. 네. 이렇게 해서 한화도 두 분 의견 엇갈렸고 LG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임성준 선수를 대표님께서는 박보승 선수 꼽아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이 곽도현은 이제 제외했잖아요. 저도 사실 좀 공감하고요. 저도 야수 중에서 이호민하고 김지우를 빼면은 네. 임성준이 탑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스카우트 평가가 좋고, 네. 그리고 이 선수는 전반적으로 공수주를 다 갖고 있는 네. 그런 선수라서 저는 임성준 그리고 LG가 지난해 박한결을 뽑으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좀 키움에서 유격수를 좀 예, 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지환, 그러니까 포스트 오지환을 생각하면은 내부에서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박한결을 뽑으려고 그랬는데 양무진 선수가 의외로 내려와갖고 그렇죠. 박한결을 패스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LG가 임성준을 뽑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대표님이 박보승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박보승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LG가 유격수도 문제지만 외야도 아하. 사실 이제 박해민 이후도 그렇고 홍창기를 못 잡을 수도 있고 하기 네. 때문에 박보승 같은 이게 공수주 삼박자를 같은 갖춘 OPS형 그 타자가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네. LG 내에서. 그래서 저는 요 순번에서는 LG가 투수가 아니고 임성준이나 박보승이나 이런 야수를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제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임성준 선수도 그렇고 이제 박보성 선수도 그렇고 이 선수는 이제 만약 하이 라운드 지명픽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후순번 지명픽을 가지고 있는 구단 같은 경우는 1라운드에 뽑지 않으면 2라운드에서는 절대 못 뽑습니다. 아, 그렇죠. 무조건 2라운드 초중반에는 다 나갈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보면 저는 이제 뭐 LG 같은 경우에는 가감하게 좀 왼손 투수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제 장래성을 보고 투수를 뽑을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이제 외야 보강이라든지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임성준 선수도 들어갈 수 있고 내야 보강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중요한 게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우리 팀에 올 수 있는 선수 그리고 이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이 선수와 격차가 얼만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선호하는 선수냐 여기 따라서 좀 평가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박보성 선수를 제외하고 외야에서 두 번째 들어갈 수 있는 선수는 여러 선수가 나오겠지만 격차가 분명히 지금 현재 있다고 보거든요. 네. 좀 상당히 큰 격차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2라운드에서 LG가 다음 2라운드에서 그 외야수를 뽑기도 상당히 좀 빠르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뭐 과감하게 1라운드에서 박보성 선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G 이야기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박동원 선수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포수 대비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질문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올해 지금 포수 자원 중에서 1라운드에 뽑을 선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서 2라운드 쪽에서 뽑을 수 있겠죠. 아까 얘기한 설재민이 그렇죠. 2라운드에 남아있으면 LG가 지명할 가능성은 있겠죠. 네. 김범석은 포수로 안 보일 것 같아요. LG에서. 네, 지금 유머러스 개용님이 뭐 전역하면 뭐 쓰는 건 타자로 쓰겠죠. 뭐 포수로는 안 쓸 겁니다. 타자로서든 어쨌든 네. 첫 번째는 자기 몸 관리를 네. 해야 되겠죠. 네. 자기 몸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기회도 네. 가지 않을 수도 네. 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